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CBDC 그리고 또 유틸리티 코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개념적인 부분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뭐 셋 다 코인이죠. 코인이고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결제가 발생하는 그런 코인인데, 어떤 망 위에서 올라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본부터 잡고 가면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서는 발행 주체가 다릅니다.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것이 바로 CBDC인 거고, 이제 민간 기관에서 찍어내는 코인이 또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로 연동되기도 하고, 뭐 유로화와 연동되기도 하고, 호주 달러와 연동되기도 하고, 각 그런 법정 통화와 1대1로 패깅이 된 하나의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CBDC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온체인이 돼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그 결제가 이루어질 때 이더리움 망에 위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더가 가스룰로 소각이 되겠죠. 또한 XRP 레저 망 위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XRP가 또 소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망 위에서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소각이 되는지, 그게 이제 바로 유틸리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먼저 좀 도래하게 될 건데, 앞으로 그런 점유율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들, 뭐 RLUSD뿐만 아니라 USDT, USDC, 또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이 어떤 메인넷 위에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유틸리티를 강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담보로서 뭐 미 국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각 통화의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죠. RLUSD, 그 리플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두 가지 메인넷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XRP 레저 방이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둘 다 병렬적으로 해서 온체인 돼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XRP 레저 망 위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XRP가 네이티브 토큰으로 이제 소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RLUSD가 더 공급이 많이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기관의 채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XRP가 그만큼 많이 소각이 된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모든 코인, 뭐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해당 코인에 대한 토크노믹스, 얼마나 발행량이 있고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아셔야 되고, 실제로 어떤 기관의 채택으로서 혹은 제도권 편입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이 사용량 자체가, 유틸리티 활용성 자체가 얼마나 앞으로 커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코인 자체가 이제 스캔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로 이동이 됐고, 어떤 지갑으로 이동이 됐고, 어느 정도 소각이 됐고, 실시간으로 얼마나 빠른 트랜잭션을 가지고 원장이 생성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스캔, 이더 스캔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고, XRP 같은 경우는 XRP 스캔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글에 XRP 스캔이라고 하는 검색만 해보면 실시간으로 XRP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소각이 되고 있고, 어느 지갑에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장은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됐으며 지금까지 이 공급량 1000억 개 중에 어느 정도가 소각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이 블록체인 세상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산 원장에 대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XRP가 또 기관의 채택을 받고 은행권에서 정말 리플 네트워크가 채택이 되면서 그 ISO 2002라고 하는 시대가 불어오게 된다면 더더욱 큰 소각량이 발생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XRP의 가격이 계속 오락가락하죠. 뿐만 아니라 많은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도 뭐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2월 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올랐던 부분은 일단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비트와이즈에서 신청했던 XRP 현물 ETF가 지금까지 SEC에서는 항상 좀 거절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좀 신청을 받아주는 스탠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백악관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안에 지금 강력한 후보로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유력 후보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뭔가 트럼프와의 밀접한 유착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최근에 리플의 C레벨들과 트럼프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회동까지 가졌었던 이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다시 조금 조정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호재라든지 악재에 너무 일일비하기보다는 XRP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올해 한 해를 보고 또 다음 사이클까지 보면서 XRP에 대한 그런 수량과 내재 가치, 펀더멘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지만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봤을 때는 한 두 가지의 꼭지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작년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더블 탑이 형성됐었는데 이번에는 더블 탑보다는 이제 1-2 분기 때 살짝의 탑이 한번 나오고 3-4 분기 때 더 큰 탑이 나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이클 탑 때는 XRP가 뭐 하나 기준으로 최소 10,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 탑, 더 높은 탑이겠죠. 올해 4 분기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를 봤을 때는 저는 XRP가 한화 기준으로 최소 30,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참고만 해 주시고요. 일단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2025년 자체가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많이 또 출시가 될 것이고 제도권 편입이 되는 시기이면서 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기관들, 뭐 거래소라든지 여러 가지 커스터디 회사라든지 플랫폼 회사들이 또 IPO를 준비하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파급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